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아크릴의 기업 분석과 수요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19,500원, 공모 규모 20% 증가 주의, 우리사주조합 실건이 난 TMC와 비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아크릴은 12월 4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2월 5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아크릴은 메리츠 제이로 스펙 아이즌 실권주 청약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TMC와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따라서 작은 배분 및 청약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크릴의 상장 예정일은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메리츠 제이로 스펙의 상장일이 12월 15일 월요일이기에 아크릴은 단독 상장 예정입니다. 단독 상장인 점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크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AI Computing for Real Life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AI 회사를 위한 회사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아크릴은 AI 컴퓨팅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대표 상품은 MLOps 플랫폼인 조나단입니다. MLOps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AI 모델 개발 서비스를 일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크릴의 플랫폼 조나단은 GPU 관리 솔루션, 데이터와 모델 학습 등을 관리하는 솔루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나단을 이용하면 비싼 GPU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AI 튜닝 성능을 평균 1.5배 향상시키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나단의 관리 툴을 이용하면 현재 학습 상황 등 많은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의 대표 제품은 조나단이지만 조나단 외에 나디아가 있습니다. 나디아는 의료에 특화된 AI 병원 플랫폼입니다. 나디아는 차세대 지능형 의료정보 시스템과 의료활동을 돕기 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해당 솔루션의 이름은 에스더이고 우울증, 전립선 증식증, 욕창, 피부질환 등을 진단 분석하는 솔루션입니다. 아크릴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조나단의 매출이 약 절반인 50%에 가깝습니다. 반면 나디아는 그에 비해 매출이 적은 편입니다. 그 외 용역 및 정부 보조금 수익이 매우 큰 편입니다. 회사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도 매출이 계속 줄어든 상태입니다. 매출이 늘지 못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크릴은 적자 기업이기에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으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나이스 평가정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고 평가 등급은 A등급, BBB 등급이었습니다. 상장을 위한 최저 등급을 획득한 것입니다. A등급을 부여한 평가기관의 평가를 살펴보면 2024년 한국어 LLM 성능평가 리더보드 호랑이가 성능 1위에 등재되는 등 기술 우위를 검증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LLM은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의미합니다. 아크릴이 개발한 호랑이는 한국어 기반 LLM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어 기반 LLM들의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순위표를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기관의 기술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아크릴의 목표 시장에는 국내외 다수 경쟁사가 존재하여 우위를 점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외 다른 산업 분야 개발은 전문가 및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크릴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는 엠로, 슈어소프트테크, BI매트릭스, 모코 MCC입니다. 이 4개 회사의 펄을 평균한 28.07이 아크릴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교회사 중 엠로의 펄가 너무 높아 평균 펄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엠로는 2년 전 삼성 SDS가 인수하여 주가가 급등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엠로는 물류 공급망 관리 회사로 아크릴과는 업종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크릴은 2027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순이익 103억 원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주당 평가가에서 23.63% 할인된 19,5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고 공모가는 상단인 19,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크릴의 추정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2023년 이후 3년째 매출이 정체 상태이지만 내년부터는 약 2배씩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제품별 추정을 살펴보면 에메롭스 솔루션인 조나단의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의료 솔루션인 나디아의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낙관적인 추정으로 상장했던 기업들은 추정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추정이 틀릴 가능성이 높기에 장기적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2262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79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 숫자가 많고 경쟁률도 높은 편입니다. 의무보유하격도 건수 기준 55.61%, 수량 기준 52.75%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좋은 수요 예측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모가로 정해진 19,500원의 수요 예측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모가 미만의 수요 예측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요 예측 제도 개편 이후 의무보유 하격과 아크릴의 의무보유 하격을 비교해보면 평균 42.55%보다 높습니다. 의무보유 하격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하격을 살펴보면 가장 짧은 15일과 1개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장기 비율이 높았던 CMTX에 비교하면 아쉬운 수치이지만 테라비오 홀딩스, 이지스 등보다는 장기 비율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아크릴은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556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36.25%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564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25.34%로 적은 편입니다. 규모가 아주 크지 않기에 금액으로도 143억 원 적당한 수준입니다. 아크릴의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와 임원은 3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일부 임원과 자회사 임원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아크릴의 3대 주주인 LG전자는 상장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되고 2대 주주인 벤처금융 VC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벤처금융 VC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중에도 벤처금융이 많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지분의 대부분은 벤처금융 VC입니다. 아크릴의 소액주주는 2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비상장 거래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기존 주주 취득단가를 알아보면 2016년 투자자는 2,083원, 2018년은 2,976원, 2019년은 3,3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4년에는 16,000원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아크릴의 기존 주주는 모두 공모가보다 단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아크릴의 상장 이후 유통 물량을 알아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뒤 지속적으로 유통 물량이 증가합니다. 상장 후 1개월 뒤부터 추가적으로 유통 물량이 증가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크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SOS의 뱅크웨어 글로벌보다 조금 더 많고 대의원 컴퍼니 뉴로핏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아크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큰 수준이지만 의무보유하격 신청이 높고 기존 주주가 많지는 않아 최종 약 314억 원으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모에는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의 공모 규모는 원래 180만 주 351억 원이었지만 20%가 늘어난 210만 주 421억 원이 되었습니다. 최종 청약할 때 주식수를 마이너스 20%에서 최대 20% 사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늘릴 수 있는 최대치로 늘렸습니다. 상장하는 회사가 초기에 청약금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상장인 유통 물량이 증가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아크릴의 정규직 직원 수는 89명이고 평균 근속년 수는 2.13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105억 원으로 보통인 편입니다. 이번 청약은 신한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 고객 200%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청약 주식수는 36,000주, 3억 5,100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9만 5천 원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도 없습니다. 아크릴은 상장일 공모가 19,500원이 기준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78,000원, 하한가 60%는 11,7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은 AI 컴퓨팅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아직 매출이 크게 늘지 못하고 있고 적자가 지속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기술 성장 특례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평가 결과는 상장 최저치인 A등급과 BBB 등급입니다. 다만 아크릴은 수혜측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무보유하격이 최근처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은 200억 후반에서 300억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최근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종목들도 매우 많은데 아크릴은 단독 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크릴은 핵심 AI 관련 업은 아니고 운영을 도와주는 플랫폼이지만 의료 도메인 쪽 사업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가 많지 않아 의무보유하격만 제대로 배정되면 상장일 규모가 평균보다 작은 종목입니다. 게다가 단독 상장으로 진행되는 최고의 장점이 있기에 균등 비례 모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릴의 균등 배정 주익수는 27만 주입니다. 지난 아로마티카 청약자가 3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균등은 0.8주 정도로 추첨한 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례 청약자금은 TMC, 메리츠, 제이로스펙, 아이진과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진 실권주는 무상증자도 없고 주가 차이가 약 30%로 아주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TMC와 아크릴은 둘 다 비슷한 유통 물량이고 수혜측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청약 2일차인 오늘 TMC의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이 최대치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최대치로 늘어날 수 있는 건 우리사주조합 실권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이 50% 실권이 났다고 가정하면 일반 청약자에게 28억 원, 기관 투자자에게 28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사주조합에서 50% 실권이 발생하고 의무보유하격이 1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에 유통가는 금액은 267억 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 우리사주조합 실권율과 기관 투자자 의무보유하격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상장의 유통 물량은 아크릴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TMC는 메리츠 제이로스펙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급이 분산되는 동시상장은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제외한 상장 일정, 업종과 상황면에서는 아크릴이 TMC보다 우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은 알 수 없으니 반반씩 나눠서 청약하거나 아크릴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제이로스펙은 경쟁률이 아주 낮지 않으면 균등만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